뭐 미분계수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해. 먼저 여기를 정적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가정을 하면,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이 스몰 fx가 되겠지. 맞지? 얘를 적분한 게 얘라고 하면,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이제 원래는 함수에 f2를 x에다 2를 대입하면 정답이 되긴 하는데,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 2에서 x까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라지 fx 빼기 라지 f2가 되겠지. 그 분모에 x 빼기 2가 있거든. 맞지? 리미트 x를 2로 보내면, 그러면 이게 정확히 미분계수 라지 f 프라임 2를 따르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fx라고 했잖아. 그러면 f2가 되겠지. f2야. 따라서 f2는 얼마냐 라는 소리야. 8 플러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16 빼기 6이 돼서 10이라는 답이 나와야만 해. 적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다시 이런 케이스도 발견을 했을 거야. 이런 케이스도 있지. 얘는 뭐였냐라는 거야. 얘는 FA지. 왜냐면 얘가 정적분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써지잖아. 분모에 H가 적혀 있고, 우리가 알던 미분계수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라지 F 프라임 A인데, 이건 얘를 미분한 FA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의미 파악만 빠르게 해버리면 나는 이 식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지 그것만 알고 넘어가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이제 정적분에서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 적분이긴 하지. 얘의 구간은 어디서 나눠지느냐라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0하고 1이 있는데,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니까 1을 범위로 나눠줘야 되겠지. 즉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x제곱 x-1 dx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로 나눠서 이제 적분은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먼저 얘는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정확히 구별해 주는 거지. 이 구간에서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이 구간에서는 양수잖아. 그러면 음수일 때는 원래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뽑아서 쓰지.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대로 적분을 하지.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전개는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일단은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0에서 1까지, 마찬가지로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1에서 2까지 정적분간만 뽑아내면 되지. 먼저 2를 대입해보면 4분의 1 빼기 3분의 1, 0을 대입해봤자 0이고, 다시 2를 대입해보면 16이니까 4 빼기 3분의 8 빼기 4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 플러스 여기 계산할까? 3분의 12니까 3분의 4로 계산되네.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분의 4
플러스 얘랑 얘 계산하면 12분의 2가 되니까 6분의 1이지. 6으로 통분하면 8 플러스 1이 되니까 6분의 9가 되고 정답은 2분의 3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 범위만 잘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제 미적분 단원에 있는 등비수열 극한인데, 등비수열의 어떤 수렴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해결하는 케이스야. 일단은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는 리미트 n을 0으로 무한대로 보내면 아래 n제곱은 0으로 간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고, 아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혹은 아래 절대값이 이렇게 r이 1보다 크면 아래 n제곱은 무한대가 되거나 진동 발산을 하지.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이 지금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나눠서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첫 번째 케이스, 아래 절대값이 딱 0으로 갈 때 수렴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를 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얼마로?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은 한없이 거듭제곱을 해보면 0에 가까워지지, 점점. 그러면 얘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 돼. 하지만 3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져가야 돼. 두 번째 케이스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를 해보자 이 말이야. 물론 이 범위이긴 하지만. 그러면 리미트 아래 n제곱 플러스 1분의 아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등비수열 극한에서는 절대값이 1보다 커서 발산하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케이스에서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눌 수 없지만 지수의 밑이 큰 것으로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눠주거든. 이렇게 아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어.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엄청 커지거든. 그래서 여기가 0이 돼 오히려. 그러면 R로 수렴해야 되거든. R로. 그러면 R이 얼마냐라는 건데, R이 3이래. 그러면 이 R은 이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적합한 공비 R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앞에 더 있나? 없네. 이 케이스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예전에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을 쓰는 거지. A R에 n 빼기 1승이다 라고 해서 등비수열 식을 쓴 거지. 첫째 항이 로그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로그의 2n이네. 요렇게 세우면 되지, 식을. 우리가 알던 AN이 아니라 이 로그의 AN이 이런 등비수열을 따르고 있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별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를 좀 지수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러면 첫째 항이 로그 2고, 그러면 AN은 도대체 뭐냐 이건데, 이거를 자 조금 애매하네. 넣어주고 싶긴 한데 밑이 2인 걸로 처리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 쌤은. 이렇게 해볼까? 로그 2분의 로그 AN은 2의 1 마이너스 n승이라고. 요거는 그냥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바꾸자. 그래 놓고 다시 이게 로그 성질을 따르니까 로그 2의 AN 2의 1 마이너스 n승이 되지. 그럼 다시 AN은 2의 1 마이너스 n승이겠지. 자, AN을 대놓고 구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죠. A1은 얼마야? A1은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겠나? 0승이 되네. 그치? 곱하기 A2는
2에 2 넣어봐 빨리 여기다가.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지. 그 다음 거는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야. 2에 1 마이너스 n승까지. 자, 그러면 리미트, 여기는 지수 성질에 따라 지수의 밑길이 이렇게 더해지게 되겠지. 이게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요것도 괜히 바꾸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쓸게 그냥.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일단락 됐어 문제가. 이제 해야 될 계산은 여기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지. 등비수열의 합으로 1-r분의 a 1-r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니? 이렇게. 자,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저기 위를 정리했다고 칠 거야. 1 2분의 1에 1 2분의 1에 n승이라고 써놨겠지.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얼마로 수렴해? 얘가 0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면 2에 2승이 되는 거지. 정답은 이렇게 4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이건 3의 2분의 1제곱이지.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4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의 2분의 1제곱 하나에 4분의 1제곱도 보이고 8분의 1제곱도 보이지. 여기 이 생략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읽어주는 거지. 그럼 이 극한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꼴 A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3의 2분의 1승, 2의 제곱분의 1승, 2의 세제곱분의 1승, 이게 1항, 2항, 3항인 거잖아. n항이니까 이렇게 적혀 있겠지. 그럼 여기를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1-r분의 a 1-r의 n제곱이라고 쓸게. 그럼 여기 2분의 1 약분되고 이렇게 이쁘게 적히죠. 이렇게. 그럼 이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무한수열의 극한은 벌써 예측대로 얘가 이제 0으로 가잖아. 2분의 1 한없이 거듭 제곱하면 0에 가까워지니까 정답은 이렇게 3이 되는 거지.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해보자.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기수의 관계가 필요가 없네 보니까. 근해 공식으로 해야겠네. 근과 기수의 관계도 필요하나? 적어놓기는 하자.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특히 여기 두 근은 부호가 다르고 하나는 절대값이 1보다 크고 하나는 절대값이 1보다 작겠지. 그렇잖아. 곱해서 1이 됐다는 말은 하나는 1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거든. 2를 곱하지 않는 한. 게다가 부호도 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하는 거야. 아,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얘는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지수의 미치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기 때문에 알파의 n제곱으로 나눌 예정이었어요. 쌤은. 그럼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의 n승, 여기는 알파, 그리고 베타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이라고 적히겠네.
자, 얘가 절대값이 1보다 큰 수고 얘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알파분의 베타의 절대값 또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얘가 1보다 커. 위에 건 1보다 작아. 따라서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한없이 거듭 제곱하면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결국 알파로 뭐한다? 수렴한다. 그럼 나는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큰 애를 여기서 찾아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 이 중에 절대값이 1보다 큰 해는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